그렇죠. 감염 제로 모델이라는 건 마치 인간이 조금도 병에 걸리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상에서 마치 무균 상태에서 살겠다, 진공 상태에서 살겠다라는 그 방역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를 퇴치도 포기하고 코로나하고 같이 사는 방법을 우리는 택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걸 국가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감염증 퇴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코로나19 팬데믹과 이 상황이 대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정확히 확인했다는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눈치껏 눈치 보면서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 방역 정책, 방역 모델은 각각 그 나라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다가오는 WPI 워크샵 일정입니다. 7월 17일 초급 과정 워크샵에 참여하시면 8월에 있는 중급, 고급 워크샵까지 연이어 참여하실 수 있으니 이번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위즈덤센터 평생교육원.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황심소 방송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나는 이 황심소 방송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황심소 방송을 하는 거는 많은 분들하고 마치 1대1로 제가 상담을 하는 것 대신에 마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떤 분이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제목이 싱가포르의 코로나 퇴치 포기 공존선언. 이거 국가의 무능함인가요? 현명함인가요? 얼마 전에 싱가포르가 이 철저 방역, 100% 방역 이렇게 주장하면서 비교적 상당히 코로나로부터 청정국가로서 잘 지냈는데 그래도 감염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이 지난 지금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절대로 박멸한다라든지 없앤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슨 바이러스는 수천 년 동안 인류랑 같이 생활을 해왔고 그 바이러스가 사실은 준동을 하지 않으면 내가 바이러스를 내 몸에 가지고 있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PCR 검사로 해가지고 확진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정세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아파요 하는 거는 50%도 안 돼요. 요즘에는 확진자가 하루에 700명, 800명, 1000명이 넘어졌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정상이 나타나는 그리고 유정상자라든지 또는 상당히 괴로워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10% 20%도 안 되는 이 상태인데 그거는 보통 감기 독감 이 환자보다 덜한 상황인데 그거를 박멸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인류 역사에서 수천 년 동안 감기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코로나를 퇴치도 포기하고 코로나하고 같이 사는 방법을 우리는 택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걸 국가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왔네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2019년 11월 17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비드-19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시작한 지 이제 60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와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직접 체험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모님들의 과도한 불안감으로 잔소리를 많이 들었고 가족 간의 실랑이 몇 차례 그리고 휴가나 여행을 거의 가지 못하게 된 상황들이 있어서 조금 지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무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주위에 있으신 분들 코로나에 확진자로 해가지고 2주 동안 격리를 당했다든지 이런 거
한 분은 있었고, 그 다음에 확진자하고 동선이 겹쳐져 가지고 검사를 받았다라는 분은 몇 분 계셨는데, 어느 분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뭐 감압병동에 입원했다라는 그걸 뭐 저에게 알려주신 분은 없고, 그리고 되게 그 알려주는 것보다는 내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다들 문둥병 병자 보듯이 사회로부터 이 소외될 거를 두려워하는 게 더 코로나 걸린 것보다 더 무섭다라고 한 상황이 지냈기 때문에, 놀라운 거는 지난 1년 동안 어느 분도 본인이 감기 걸려가지고 덜어 누웠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는 분이 없었다는 놀라운 이 건강한 대한민국에서 살았다라고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체 이런 전쟁 상황은 언제쯤 끝이 나려나 하는 생각이 들 때면 이미 내 마음은 휴전 상황 같이 느껴지고 마스크 의무 방어만 적당히 하면서 코로나 공포심은 잊고 지내는 편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만 이렇게 마음이 느슨해진 걸까요? 마음이 느슨해졌다, 이런 식으로 정부나 언론에서 막 떠들어대는데, 그럴 때마다 저 사람들은 본인들이 진짜 양치기 소년과 같은 역할을 하는가. 저는 사실 이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가장 무시무시한 짓은 매일매일 언론에서 확진자 몇 명, 어디에서 몇 명 출몰, 몇 명 감금, 뭐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거. 그것이 마치 전쟁 상황에서 전투 사상자 몇 명 발생, 뭐 몇 명 사망, 이렇게 보도하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사실은 우리는 매일 일어나는 교통사고도 몇 명이 죽었는지 보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하루에 한 명씩 죽었으면 더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왜 정부는 방역 대책이라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 사망자 또는 확진자 수를 보도하면서 마치 당장 내일 핵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이런 공포심을 조성할까? 그리고 공포심을 조성하면 할수록 의사들이 소위 말하는 면역력, 인간이 가지는 면역력은 더 떨어지고 더 긴장 상태에서 사람들은 불안에 떨게 되고, 그게 정신건강에 더 안 좋은데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매일매일 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델타 변이 집단 관념과 유행에 따라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유예한다고 발표됐고요. 그래서 전 저분 얼굴만 보면 저분 참 양치기 소녀도 아니고 왜 저러다가, 물론 이 처음에는 영웅이 됐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시려고 저러시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걱정입니다. 저는 얼마 전 부모님 생신이라 그간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하고 지내신 부모님께 직계가족은 8명 모여도 법적으로 괜찮더라는 안심을 시켜드리고 고급 식당을 예약하고 40분 운전을 하여 모시고 갔었는데요. 부모님 2분, 저와 남편 미취학 아이 1명, 이렇게 5명이었지만 가족 관계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입장이 불어되었습니다. 예, 맞아요. 직계가족은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족 관계 증명서를 가져가야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은 몰라요. 저희 집 가족도 다 모이면 6명이거든요. 지난 겨울에 6명이 다 모였다가 식당에 갔다가 미리 알고 가족관계 증명서 다 가지고 갔고, 저희 가족 중에 한 녀석은 이 국내 거주하지 않는 결에서 본인이 자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여권밖에 없는데 여권을 또 안 가져왔다고 그러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참,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은 어쩌어쩌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 가족관계 증명서로 가지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 얼굴 들이대고, 이 사람이요 저요 저 사진으로 확인해야죠. 그래서 사진 있는 거 주민등록증 까고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이 저거요, 이게 바로 가족관계 증명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고 나서 저녁을 같이 먹는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안 됐네요.
훌륭하신 일이에요. 다시 40분 거리를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와 짜장면을 시켜먹으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비상식적이라고 느껴졌지만 비상식적인 게 아니고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주장했던 게 있잖아요. 비정상 국가를 정상 국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이 중요하다 보니까 계속 비정상이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니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렇죠. 니 혼자 잔소리하고 불평하면 나쁜 놈이죠. 그런데 최근 뉴스 기사를 보다가 싱가포르가 코비드-19 대응 노선을 180도로 바꿔서 공존의 길을 택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철저한 봉쇄의 길을 가던 싱가포르가 이렇게 완전히 노선을 바꾸는 선택을 할 수 있다니 저는 이러한 싱가포르의 의사결정이 너무나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의사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요. 의사나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결정들이나 논의들을 열심히 하면서 결국에는 방역 책임자, 그 다음에 이 정책 소위 말해서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 중지를 모아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게 안 되냐면 일단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이 모이면 토론을 거의 안 해요. 누가 내가 이건데 한마디 하면 그냥 그런가요 하면서 그냥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고 전문가 집단은 본인이 책에서 본 거 그거 앵무새처럼 쫑아리는 그것밖에 못하니까 진짜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토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뉴스에 그것도 2021년 6월 31일 날 뉴스에 이렇게 이 내용을 알려주고 있네요. 싱가포르는 봉쇄와 감염자 추적, 확진자 수 집계를 중단하고 여행과 모임 제한을 풀기로 결정했다. 그래요. 진짜 감염자 추적, 확진자 수 집계는 세균에 의한 전염병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말이 되고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바이러스, 실제로 이 바이러스 자체가 문제보다는 숙주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그 악성 효과를 발휘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고 바이러스가 몸에 있더라도 숙주가 건강하고 그거를 그냥 공존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으면 바이러스는 대개 악성 영향을 기껏해봤자 10% 20% 수준에서 발휘하게 되는 이런 상태에서 감염자를 추적한다. 감염자는 세균 감염자지 바이러스는 감염자라고 하지 않아요. 캐리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기본 용어조차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대한민국 의사와 언론의 수준에서 그걸 확진자 수 집계를 중단하고 여행과 모임 제한을 풀기로 했다는 싱가포르 이 전문가들과 정책 지도자들의 농력은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중 퇴치가 불가능할 만큼 이를 인정하고 공존을 모색해보겠다는 지다. 감염증 퇴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코로나19 팬데믹과 이 상황이 대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정확히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감염 제로 모델에서 다소 급진적인 방향으로 방역 방침을 선회한 건 계속되는 신종 변이 출현과 확산으로 지금의 방역 모델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렇죠. 감염 제로 모델이라는 건 마치 인간이 조금도 병에 걸리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상에서 마치 무균 상태에서 살겠다, 진공 상태에서 살겠다라는 그 방역 모델이거든요. 이거는 말마대로 미쳤다는 생각이죠. 코로나19와의 싸움을 포기하고 불가능한 퇴치에 매달리기보다는 공존을 택한 셈이다. 이미 항심소에서는 작년 5월부터 이야기했었죠. 이 바이러스는 20년 이상 인류와 공존해온 바이러스입니다. 사실은 20년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그게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렇게 연결될 때 이 이야기하는 거고 이 바이러스는 수천 년 동안 인류와 공존해 왔어요. 그런데
온 인류가 이 바이러스에 주목해서 두려움에 떨쳐 퇴치하겠다고 발작적으로 대응을 할수록 이 바이러스는 더 악랄하게 퍼져나간다는 중요한 사실을요. 이 바이러스가 더 악랄하게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 퍼지기는 퍼지는데 어떤 동네에서는 그냥 그거로 가지고 쉽게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어떤 동네에서는 그냥 살아남는 것도 있고 인도가 그거에 아주 대표적인 동네인 것 같아요. 인도의 뉴델리의 빈민 지역에서는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다 방역이 돼가지고 이 스스로 항체가 다 저절로 형성이 됐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했지만 그렇게 1년이 지난 시점에 감염 제로 모델을 빡세게 실천하던 싱가포르가 그 노선을 180도 선회했다는 사실, 어찌 보면 자신들의 노력이 과유불급이며 삽질이었음을 인정했으니까 저런 결정도 가능했겠죠. 꼭 과유불급이고 삽질이라는 걸 인정했다기보다는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게 멍청한 짓이었다. 그리고 이 현상을 정확히 잘 보자라고 생각한 게 맞죠.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이도저도 아닌 통제인 듯 아닌 듯 자율인 듯 아닌 듯 애매한 노선을 타다가 눈치껏 애매하게 노선을 슬쩍 변경을 하다 보니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 별로 없다는 안타까움이 들어 사연을 보냅니다. 우리나라 방역을 상당히 잘 묘사하셨네요. 눈치껏 잘 애매하게 노선을 살짝 변경한다.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눈치껏 눈치 보면서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 방역 정책, 방역 모델은 각각 그 나라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코로나 방역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정적인 방역 수칙을 상상 조였다가 살짝 풀었다가 하면서 그걸 좋게 이야기하면 융통성 있는 정책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교적 안전한 나라라는 이미지 정책을 열심히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배운 게 그밖에 없고 아는 게 그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야죠. 이런 정책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걸까요? 아니 당연히 눈치껏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정부 하는데 조용히 잘 따라야지. 딴소리하고 눈치 없이 한 소리하면 맞아 죽는다. 그것이 이 나라에서 제대로 잘 사는 길이다 라는 걸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죠. 다가오는 WPI 워크샵 일정입니다. 7월 17일 초급 과정 워크샵에 참여하시면 8월에 있는 중급, 고급 워크샵까지 연이어 참여하실 수 있으니 이번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위즈덤센터 평생교육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